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이번 주말에 프랑스 파리에서 입장을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의 실언과 전광훈 목사 논란으로 어수선합니다. 2부에서 여야 토론하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로 지금까지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피해자 연결해서 현 상황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대책이 뭔지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단위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지시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오는 22일 프랑스 현지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의혹 연루자들이 탈당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도부가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옹호한 것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 조직이 금융보안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61개 기관을 해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는 공격 인프라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는 16개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한국차는 모두 빠졌지만 혜택을 받는 차량이 전반적으로 줄어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제주공항에 강풍이 불면서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오전에만 160여 편이 결항하면서 여행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고용세습과 마약, 근로시간, 재정 건전성 문제까지 함께 언급하면서 모두 미래 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먼저 전세 사기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약자 범죄이자 희생자는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전세 사기 특별단속으로 2천여 명을 검거했고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앞선 계약으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먼저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 비공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윤 대통령, 오늘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내 일부 기업에서 단체 협약으로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는 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며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이자 미래 세대의 기회 박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노조개혁의 일환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노동개혁의 첫째는 노사 법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마약 범죄 근절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까지 유포됐다는 점이 충격적이라면서 정부의 총체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전세 사기, 고용세습, 마약, 그 밖에도 또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오늘 발언에 있었다면서요?
네, 다양한 발언이 많이 나왔는데요. 재정준칙 법안 통과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임 정부를 겨냥해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표와 포퓰리즘은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인 만큼 재정 건전성 강화를 반드시 해내야 한다면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그 결과를 소상히 알리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 모두 공개돼야 하고 질문 내용과 방식이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모두 발언은 7분 16초 동안 이뤄졌는데요. 무려 5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가 담겼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여러 사안을 꿰는 키워드가 미래 세대라고 했습니다. 전세 사기, 고용 세습, 마약, 또 근로시간, 재정 건전성까지 모두 미래 세대가 연관돼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천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 주택의 경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과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선 보상, 후 구상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철규 사무총장은 경매 중단 조치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며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 주범의 배후에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세 사기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 민생 범죄라며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벼랑 끝에 몰린 국민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어제 또 한 분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아파트와 빌라의 상당수는 이미 경매나 공매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대책위원회에 가입한 1,787세대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1,066세대가 이미 경매,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6세대는 이미 절차가 끝나서 매각됐고 261세대는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경매가 진행되면 피해자들의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면서 경매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전국 단위 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주안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를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로 확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상미 전국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경매 중지가 가장 시급하다며 낙찰꾼들이 경매에 넘어간 피해 세대들을 노리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이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대출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오는 20일 토요일입니다.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핵심 관련자들은 탈당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 취재하는 손효정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회입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한다고요? 네, 현재 파리에 체류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는 20일 토요일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송 전 대표는 YTN에 구체적인 장소가 결정되면 밝히겠다고 전해왔는데요.
기자간담회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히고 당의 조기 귀국 요청에 대해서도 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혹 연루자들에 대한 탈당 요구 주장도 나오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도부가 탈당 권유를 비롯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좀 물러나 있어라. 그래서 다시 무죄가 확인되면 다시 이제 원상 복귀시키는 건데 지금 우리 민주당도 이런 정도의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저기는 무감각한 데구나. 윤리 기준이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정말 엉망이구나. 하지만 친명계 핵심 의원인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송 전 대표가 캠프 안에서 돈이 오고 가는 세세한 사안까지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송 전 대표의 탈당은 너무 이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이 분명하게 입장을 내는 게 맞겠죠. 도의적인 책임일지라도 지고 탈당해서 뭔가 조사받는 게 맞다고 보세요, 송 전 대표도?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송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며 조속한 귀국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들이 철저히 수사를 받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송 전 대표가 당당하면 한국에 들어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합니다. 당당하면 나와서 설명한 별표인데 송영길 전 대표가 출국하게 된 과정도 사실은 외국으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별도의 특검을 추진하기보다는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제가 보건대는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지금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자, 간호법을 비롯해서 여야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쟁점 법안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던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의원총회에는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안에 대해 보고하고 의원들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원하는 대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 입장을 반영한 중재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애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기로 했는데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뒤 처음 열리는 회의였는데 여야가 MBC 전현직 사장을 출석시킬지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다시 많이 회자가 되는 것이 이번 사건과 상당히 비슷한 2008년 한나라당의 역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입니다. 그때 수사와 재판 결과를 보면은 결국은 돈의 흐름을 쫓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4년 뒤 당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폭로로 뒤늦게 불거졌습니다. 당대표 후보가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해와 돌려보냈다는 거였는데 검찰 수사 결과 박희태 국회의장 측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연스레 고 의원 말고도 여러 의원이 돈봉투를 받았을 거란 의혹이 불거졌지만 수수자는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현금 전달 과정과 흐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도 당대표 후보 측이 지지세를 얻으려 현금을 살포한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사건과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수소자 특정 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10명에서 20명까지 거론되는 현역 의원 숫자는 돈봉투 개수와 연관지은 관측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조달자를 먼저 수사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만 누구에게 봉투가 갔는지 특정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의 성패는 풍부한 진술 확보에 달렸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돈봉투 살포가 현금으로 이루어졌다면 물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공여 관여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 기소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12일 압수수색을 벌인 지 불과 나흘 만인 그제 검찰이 강래구, 강화평 씨 등 피의자 2명을 불러 조사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에 돈봉투 관련자 여럿의 실명이 거론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대상자는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돈봉투 전달자로 지목된 피의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 그런 만큼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잇따른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이를 뒤집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최근 유출된 미국의 기밀 문건과 관련해 만약 한국에 대한 도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과할 건지 묻는 질문에 미 국방부는 한국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문건에 언급된 개별 국가와 소통하고 있고 상대국들은 미국의 진지한 자세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이 모두 유출된 문건이 위조됐다고 말한 데 대한 근거를 묻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We're doing a review of the documents. It's something that our INS team is assessing and reviewing to see if any documents were further manipulated, but I just wouldn't get into the specificities. 만약 한국 국가안보실에 대한 도청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과할 건지 질문에도 법무부 수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관계는 매우 긍정적이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약속은 굳건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You've heard us say from this podium, but again from Secretary Austin as well, that our commitment is rock solid, and we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백악관은 문건에 언급된 개별 국가에 고위급에서 일일이 연락을 취했고 동맹 파트너국과 신뢰관계가 훼손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상대국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안을 다루는 미국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I will simply say this broadly. They have appreciated the calls. They have appreciated the seriousness with which we are taking this issue, and they have appreciated our commitment to keeping them informed. 유출자 체포 이후 기밀 문건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문건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문서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공공 영역에 있어서는 안 될 기밀 문건이라며 언론에 보도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지난 13일 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도 북한을 옹호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 달 만에 다시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이 지난 13일 처음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화성 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한 직후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거듭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는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가 이번에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불법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These two council members draw false equivalences between the DPRK's unlawful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lawful, defensive, pre-announced U.S. ROK joint military exercises.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해 대부분의 안보리 이사국도 북한의 계속되는 결의안 위반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건 한반도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미국 탓이라고 했고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도 중국을 거들었습니다. 近段时间
美国在半岛周边频繁举行军演，出动核动力航母、B-52轰炸机等战略武器，严重加剧朝鲜不安全感。 이에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우리나라의 황중국 유엔 대사도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북한의 핵무기 체계 고도화에 대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특별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 들어 세 번째 열린 이번 안보리 회의도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북한이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명의로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문제를 다룰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 반발했습니다. 리병철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경고 입장 발표문에서 신형 전략무기 개발은 미국에 가증되는 군사적 위협과 영내 안전 우려로부터 북한을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합법적인 자위력 강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안보리를 전면에 내세워 북한의 자위권 행사를 도발과 위협으로 묘사하며 문제시하려는 것은 북한 국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명백한 내정 간섭 행위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개선공단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열 적외선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드러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열 적외선 위성으로 개성공단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일부 공장이 붉은색으로 나타나서 활발히 가동 중인 걸로 추정됐습니다. RFA는 고열이 발생하는 공장은 4곳으로 전자공장이 2곳, 섬유공장 1곳, 제조업 공장이 1곳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과거보다 많은 북한 근로자가 출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법적 대응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공항에 강풍이 불면서 지난 5일에 이어 무더기 결항 사태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160여 편의 항공편 운항이 끊겼습니다. 강한 남풍 때문인데 제주 연결해서 결항 상황 알아봅니다. 고재형 기자. 네, 제주 취재본부입니다. 네, 현재 제주공항 항공기 결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주공항이 강풍에 다시 한번 항공편 무더기 결항 사태를 빚고 있는데요. 오후 1시 기준으로 164편의 항공편 운항이 끊긴 상태입니다. 항공사들도 오후 2시까지 사전 결항했는데요. 제주공항 출발 대기실에는 대기표를 구하려는 승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도 강풍에 항공편 210여 편이 무더기 결항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바람이 문제입니다. 제주공항에는 오전 8시 20분 초속 27m의 최대 순간풍속 바람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강풍과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급변풍이 발생해 각각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공항 기상대는 늦은 오후부터 점차 바람이 잦아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더기 결항 사태를 빚었던 지난 5일에도 오후 3시부터 항공기 운항이 시작돼 점차 정상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항공편을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은 미리 항공편 운항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상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일부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제주 산간과 제주공항이 있는 제주 북부 지역은 강풍경보에서 정오를기에 강풍주의보로 변경됐습니다. 또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면서 강풍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간판과 가로수 등 30여 건을 안전조치했습니다. 제주 북부 지역에는 폐년상으로 아침부터 기온이 27도를 웃돌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하셨어요. 새벽에 나가서 늦게까지 일하시고 오시고. 네,
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 사기 피해자 연결해서 피해자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공동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상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드신 상황일지 짐작만 해봅니다. 이런 대규모 전세 사기는 사회적인 재난이다라고 규정을 하셨다고요? 네,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미추홀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도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제도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았나, 정부는 관리 감독도 하지 않았고 모든 시세를 조작하게끔 너무나도 잘 된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가 사회적인 재난이 아니면 뭘까요? 예. 사회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실 건데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사망 소식이 이어지면서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 숨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돌아가신 분은 아주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은 전세금 9천만 원이고요. 그분은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안 되셔서 아마 매각이 되면 그냥 쫓겨나는 상황이신 거죠. 네, 그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개념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임차인, 소액 임차인에 한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보장해 준다는 건데요. 네, 이게 네. 문제는 뭐냐면 근저당 설정된 기준,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네. 네네. 조금 전 네. 지금 1분 전 지금 말씀하신 문장을 못 들었거든요. 시청자들께서 잘 끊겼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그 네. 근저당 설정 기준 연도로 적용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 네. 보니까 물가 상향에 대비해서 전세금도 그만큼 올랐고 그런데도 15년도 저희 아파트는 15년도가 근저당이에요. 네, 네. 15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2년도, 21년도에 들어오신 최근 그 임차인들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8천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최우선 변제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는 아. 근저당이 설정된 예. 기준이 중요한 거라서 지금 아무리 정부에서 더 높여주고 하신다고 해도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남은 게 일단 좀 탈탈 털어주시고요. 이거 나라에서 지금 방조해서 이렇게까지 사기 일어난 거잖아요. 저희 채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집을 공공임대로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피해자들이 이 집을 사서 그 낙찰을 받아서 하겠다는 피해자들도 있거든요. 그 피해자들한테 낙찰 받을 수 있게끔 우선 매수권을 주신다거나 그리고 나라에서 지금 대출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시잖아요. 새로 이사갈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신다고 하세요. 전세 못 가요. 누가 가요 지금. 전세를 믿을 수가 없는데 빚까지 얻어가지고 또 전세 가서 또 사기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그 낙찰 대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끔 그리고 또 지금 조건이 그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만 적용이 돼요. 지금 다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만 또 적용이 된다고 하시면 보호를 못 받는. 네. 자, 이게 저희가 이제 줌으로 지금 연결했는데요. 이게 상태가 끊어졌다가 들렸다 합니다. 자, 위원장님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고, 자, 이제 그거 하나씩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을 거고요. 우선 최우선 변제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제도를 고치면 좋겠습니까? 일단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우선 소액 임차인의 기준은 매해 바뀌잖아요. 네네. 그거를 적용을 시켜주셔야 돼요. 예, 예를 예. 들어 21년도에 1억에 들어왔어도 그 15년도 근저당이면 1억인 사람도 2,700만 원은 보호를 해줘야지 이게 근저당권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도 임차인도 보호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네. 예,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변제 금액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설정된 변제 금액이 4,300만 원입니다. 이 금액도 그런데 피해를 보존하기에는 충분치 않죠? 당연하죠. 예. 충분치 않죠. 그러면 지금 현행 법에서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게 그 정도라는 거지 이것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서 요구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경매를 좀 멈춰달라, 그리고 대출 금액을 높여달라는 거잖아요. 일단 경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 피해자분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성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집값을 그 사기꾼들이 충분히 보증금과 보증금과 성근저당을 합해도 이 집값이 매매 시세가 넘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가 되더라도 너희 보증금은 다 찾을 수 있어라는 말과 또 확실한 이렇게 증명해주는 이런 서류들을 믿고 들어갔던 건데, 네. 실상 열어봤더니 이 동네들을 다 그냥 그네들이 갖고 있어서 그네들이 말한 게 그냥 시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가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경매에 들어가면 피해 임차인들은 근저당이 가져가고 나면은 그 가져갈 게 없어요. 대부분 성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경매를 중단해달라는 그 요구는 그 당국자들한테 이제 해보셨죠? 했죠. 저희 지난 7월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어떤 답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현행으로는 안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셨죠. 그랬더니 이제 사람이 죽으니까 캠프는 중단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중단한다고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3명 죽으니까 중단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캠코라도 중단을 하고, 은행 채권자들 이득 많이 보셨고 은행이 공모한 정황들도 지금 보여주는데 왜 그거를 다 가져가려고 하느냐. 좀 시간을 줘라. 정부 정책에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좀 중지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예. 정부가 그동안 정부 대책을 내놓긴 했었는데 그동안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까지 온 걸로 보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뭐 도움이 된 게 있긴 있습니까? 글쎄요, 긴급주거 아주 급하게 들어가실 분들 몇 분은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긴급주거도 거주기간에서 처음에 말들이 많았고, 지금도 거주기간 2년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외에는 크게 지금 도움되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당해세. 그거는 도움이 되는데, 당해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뭐 한 집에 뭐 60억짜리 재산 조세들이 다 걸려 있어가지고 이도저도 못하는 피해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당해세 조금 도움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네, 아까 이제 쭉 그 정책적인 대안들을 이제 쭉 이제 일람에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이제 시급한 것이 말씀하신 경매 중단해달라는 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피해 임차인이 이 집을 낙찰을 받아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계세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낙찰을 받아서 거주지를 안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낙찰 자금도 저리로 지원해 주셔서 이들이 시간을 갖고 벌면서 갚을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임차인분들 이미 대출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또 대출을 받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한 겁니까? 어렵죠. 지금 기존 대출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 일단 저희가 회수를 못 하니까 이걸 처리해야 다음 대출을 일으켜서 새 집을 가든 뭐 어디 전세를 가든 월세를 가든 뭘 하든 간에 새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둘 다가 안 돼요. 하나를 처리하면 하나가 또 안 되면 그것도 또 말짱도루묵인 거죠. 그래서 저희 피해자들에게 맞는 정책을 좀 달라고 누누이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피해자 대책위원회 그 피해자들을 이제 많이 만나고 계시고, 또 본인도 이제 그런 입장이십니다. 그 피해자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겁니까? 남씨 일당 좀 제대로 처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경매 중개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좀 가해자들이 벌을 받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거 나라 돈 세금으로 뭐 이렇게 지원받고 이런 거 저 하나도 안 반가워요. 남씨 일당 공모자들 다 탈탈 털어서 그들이 재산 토해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저희 개인적인 민사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채권자가 돼서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은닉 자산 추적해서 환수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사람이 이제 그 사기한 이른바 건축왕이라고 불린 그 사람 엄벌해달라라는 게 이제 피해자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실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아직은 논의 중이고요. 저희도 지금 피해자들이 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지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오늘 추모제도 이따가 하는데 뭐 전국 모임 출범도 그날 다 몰아버린 이유가 다들 뭐 월차 내고 연차 내고 시간 빼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지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추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네. 자, 이제 실제 피해를 당하신 분입니다. 이제 감정이 복받치실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라는 거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실질적인 대책들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 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계신 것 국민들이 함께 마음으로 위로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상미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장이 서울에 있는 경찰서입니다. 격리계장한테 간식을 사라라고 압박을 했다. 또 수백만 원짜리 침대, 운동기구를 서장실에 들여놨다라고 저희 YTN이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경찰청이 서장을 감찰했지만 경고 처분에 그쳤고요. 오히려 피해 직원에게 근무지를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인 경조사비를 대신 내고 간식도 사비로 준비하라고 직원을 사실상 압박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 예산 집행 과정에서 꼼수를 부려 수백만 원짜리 고급 침대와 운동기구를 서장실에 들인 의혹도 받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지시가 잇따르자 격리계장은 거듭 문제를 제기했고 돌아온 건 근무평가 최하위 평점과 업무 배제 그리고 인격 모독성 폭언이었다고 말합니다. 격리계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는 일이 뭐냐, 마인드가 안 돼 있다, 그런 얘기들을 그날 했습니다. 갑질에 시달리다 못한 계장은 진정을 넣었고 경찰청은 한 달 넘는 감찰 끝에 서장에게 경찰청장 직권의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서장이 계장에게 개인 돈을 쓰게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비인격적 대우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업무 과정에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질책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아 정식 징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 갑질은 아니라는 얘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상사의 비위를 용기 내 제보한 직원으로선 맥이 빠지고 앞으로 일이 격정될 법한 결론이지만 감찰 결과가 나온 다음 날 감찰 책임자를 만나 뜻밖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른 경찰서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의사를 물어온 겁니다. 내가 같이 근무하면서 서장을 괴롭힐 자신이 있다면 복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툭 털어버리고 새로운 곳에 시작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격리계장에게 인사이동을 종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감찰 책임자는 서장 인사는 청장이 단행해 절차가 복잡한 만큼 피해자가 원하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거라고 YTN에 해명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갑질에 시달린 직원이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도망치라고 강요받는 현실이라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지도 잘 납득이 안 되고. 서장의 갑질을 신고한 격리계장은 우울증 때문에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곧 병가가 종료되지만 피해자가 떠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영등포서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가 어젯밤 10시쯤에 40대 남성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마약 간이 검사를 했는데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골목을 돌면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내부를 들여다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대전 서구에 있는 한 골목에서 빌라 1층에 있는 창문들을 확인하며 돌아다니다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을 들여다본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해 현장에서 검거했고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할 16개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모두 빠졌지만 혜택을 받는 차량이 전반적으로 줄어서 나쁜 상황은 아니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보조금 대상 전기차에는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모두 16개 차종이 선정됐는데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 쉐보레의 볼트와 이코녹스, 포드의 E-트랜짓과 머스탱 등 대부분 미국 차입니다. 지난달 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이 북미에서의 최종 조립 요건 이외에 배터리 요건을 강화하면서 대상 차종이 크게 줄었습니다.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물론 북미에서 공장을 운영해 원래 보조금 대상이었던 닛산과 일부 미국산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혜택 차종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우선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조지아주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건립에 속도를 내고 엘라베마 공장에서 조립 중인 GV70의 중국산 배터리를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신규 판매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 전기차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가 속속 동참했습니다. 특히 우버는 소속 운전자들의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그린 퓨처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말까지 플랫폼을 통한 전기차 주행을 6억 437만 킬로미터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오늘 오전에 전 세계를 주목시킨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서해 앞바다, 우리와 가까운 산둥반도 여기서 중대 군사 활동을 한다. 선박들은 진입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중국이 최근에 타이완 주변을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훈련도 했었죠. 자, 지금 상황 어떤지 강정규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강 특파원 나오십시오. 네, 베이징입니다. 네. 자, 중대 군사 활동 이것이 뭔지 공개가 됐습니까? 네, 중국이 공지한 민간 항행 금지 시간 한국 시계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였습니다. 이른바 중대 군사 활동은 이미 끝났지만 아직 그게 뭔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공지 내용에서 몇 가지 추측해볼 단서가 있습니다. 먼저 항행 금지 시간이 3시간으로 비교적 짧고 위치도 육지에서 멀지 않은 칭다오 남쪽 연안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항행 금지 통지 사례와 달리 실탄 사격을 예고한 게 아니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오는 23일 중국 해군절을 앞두고 해상열병식 예행 연습을 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론 4월에 예고돼 있었던 중국의 제3 신형항공모함 푸젠함의 해상 운용 시험 가능성입니다. 지난해 6월 상하이에서 진수된 푸젠함, 이번에 칭다오로 입항하게 된다면 한반도를 겨냥한 북해함대에 배치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자,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좀 걱정했었던 것처럼 아주 대규모 군사훈련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2018년 8월에도 중국이 항행 금지 통지를 하면서 중대 군사 활동이란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이번 항행 금지 구역보다 약 120km 떨어진 산둥반도 남쪽 먼바다에서 군함 10척을 동원해 대한미사일 요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다만 그때도 실탄 사격이 공지된 게 아니었던 만큼 요격 절차를 숙달하는 모의 훈련 형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을 향한 일종의 무력 시위로 풀이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이제 혹시 한반도 상황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네, 한미일 3국 어제 동해에서 북핵 대응 미사일 3지 요격 훈련을 벌였죠. 타이완 해협에선 미군 이지스함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쳤습니다. 바로 이튿날 발표된 중국의 중대 군사활동 맞대응으로 비치게 된 이유입니다. 앞서 지난 2일 제주 남부 해역에서 항공모함이 투입된 한미일 해상훈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곧바로 서해 북부 바레만에서 열흘 동안 실사격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11일엔 당시 대규모 해상훈련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서 벌어진 미국과 필리핀, 호주의 연합훈련이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도 휘말리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미일 또 미일은 더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백악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를 만났습니다. 두 정상 부인들의 모습인데요.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기시다 여사가 미국을 단독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오랜 우정을 기념해서 왕 벚나무를 심고 있는 식수 행사의 모습입니다. 지난 1월 기시다 총리가 백악관 방문했을 때 기시다 여사도 동행했지만 당시에는 질 바이든 여사 건강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은 따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서울은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륙은 비구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약한 봄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내일 낮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12도, 대구 1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6월 초에 해당하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이 27도까지 올라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고요. 전주 28도, 대전 29도로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하지만 고온 현상은 하루 만에 사라지겠고요. 이후에는 예년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해상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번 주말에 파리에서 기자간담회를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도부의 실언과 전광훈 목사 논란으로 어수선한데요.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여야 의원과 풀어드리겠습니다.